제가 필름으로 한 장 찍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하나, 둘, 셋. 또 카메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카메라가 있죠. 바로 라이카입니다. 저는 3년 정도 전부터 오스카 바르낙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물론 바르낙도 라이카 브랜드에서 나온 카메라가 맞고 너무나 훌륭한 카메라, 너무 사진도 잘 나오고 예쁘고 또 사진을 찍는 행위도 너무 좋은 카메라는 맞지만 강렬하게 저는 사실 M 시리즈를 너무 사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M 시리즈를 다 꿈꾸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라이카 엠바디를 너무 꿈꿨거든요. 엠바디 너무 사용해보고 싶어서 정말 꿈만 꾸던 그런 카메라였는데 드디어 제가 2026년도에 라이카 M6 카메라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이카 M6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매한 지는 약 3개월 정도가 되었고요. 올 초 2월달 전쯤에 구매를 했는데 구매하고 나서 바로 이 라이카 리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라이카 M6에 워낙 많은 리뷰들이 있고 또 워낙 많은 좋은 사진을 또 보여주시는 멋진 유튜버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뭐 M6를 제 딴에는 구매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바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과연 몇 롤 사용해보지도 않고 아직 많이 사용해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라이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2월달에 구매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약 정말 많이 찍었어요. 거의 30롤 정도는 좀 촬영을 해본 것 같아요. 25롤, 30롤 요 사이 정도를 촬영을 해봤고 오늘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M6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카 M6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역사를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라이카는 1980년대 초반에 좀 사실상 위기를 많이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니콘이나 캐논과 같은 일본의 SLR 카메라들이 이제 오토포커스나 또 전자식 셔터, 첨단 무기로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라이카도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카메라 자체 몸집을 좀 키우고 나름 혁신을 시도했던 M5라는 모델을 또 출시를 했지만, 이 M5는 그 M 시리즈 골수 팬들에게조차 이거는 라이카가 아니다, 디자인, 사용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좀 라이카 골수 팬들에게도 처참히 외면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1984년도에 라이카는 가장 라이카다운 라이카스러운 방식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라이카 M6의 등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M6가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라이카 M 시리즈가 된 이유는 뭐 심플했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클래식한 라이카 M3의 그런 디자인에 딱 하나 현대적인 어떤 장치로 전자식 노출계를 장착하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배터리가 없어도 모든 셔터를 통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작동이 되는 강인한 생존력, 그러면서도 뷰파인더 안을 통해서 정말 쉽게 확인이 가능한 빨간 화살표 2개로 직관적으로 이 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빛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편리성, 이 절묘한 균형 감각은 이 라이카 M6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에 있는 뭐 보도 사진가들과 예술가들을 다시 한번 라이카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망해가던 라이카라는 회사를 다시 한번 단숨에 왕자로 복귀시킨 이 심폐소생술의 주인공, 라이카의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인 18년 정도의 시간 동안 생산되면서 가장 완벽한 실용적인 카메라라는 칭호를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이 라이카 M6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라이카 M6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보유한 라이카 M6는 실버 컬러 논 TTL 제품입니다. 라이카 M6는 오랜 기간 판매를 했던 제품이니만큼 초기형과 후기형의 디자인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1984년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당시 회사명인 에른스트 라이츠를 따서 로고 안에 라이츠라고 적혀 있었고요. 88년 회사명이 라이카로 변경되면서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카의 로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판 디자인도 변경되었는데요. 초기형 M6 클래식 같은 경우는 에른스트 라이츠 웨치라 게엠베하 라는 내용이 각인되어 있었고요. 이후 제작된 M6 같은 경우는 상판의 각인이 사라지고 심플하게 아무 내용이 없게끔 바뀌었습니다. 정면에 빨간색 라이카 로고, 카메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빨간 딱지 딱 보여주면 이거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라이카의 상징이죠. 이 실버 바디에 강렬하게 찍혀있는 이 빨간 로고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진에 찍히는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음악 페스티벌의 현장을 필름 사진으로 기록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사진을 찍어드리기 위해서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사진을 찍어드려도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라이카의 로고를 딱 보고 너무 좋다, 이 카메라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이 빨간 딱지의 어떤 파워를 좀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라이카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측 상단을 한번 보실까요? 필름을 다 찍은 뒤에 되감는 이 리와인드 놉입니다. M4부터 이어져온 이 사선형 크랭크 디자인은 기능적으로는 필름을 빠르게 되감게 해주지만 시각적으로도 M6의 실루엣을 완성하는 아주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저는 이 각도를 볼 때마다 라이카의 설계가 참 치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리고 이 필름 와인딩 레버, M6의 레버 조작감은 매력 포인트인데요. 플라스틱 팁이 이렇게 덧대어진 이 레버를 엄지로 밀어낼 때의 저항감, 그리고 밀어낸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그 어떤 정교한 리드미컬한 그 리듬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제가 다른 RF 카메라, 베사 카메라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다른 SLR 카메라나 이런 와인딩을 해봤을 때 좀 경쾌하고 굉장히 강렬한 그런 느낌을 선사해주는 카메라들도 있는데 이 M6는 느낌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자동차로 따지면은 좀 벤츠와 같은 느낌?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제 손끝에 묵직하면서도 엄청난 고급스러움을 선사해주는 그런 느낌과 손맛과 소리를 준다? 네, 그렇게 저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뒷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필름실 덮개 중앙에 자리한 필름 감도 다이얼입니다. 요즘의 디지털 카메라처럼 액정 화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아날로그 방식의 이 동그란 다이얼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필름이 어떤 감도의 필름인지 잊지 않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제가 보유한 이 논 TTL 모델은요, 이후에 나온 TTL 모델보다는 상판의 높이가 조금 더 낮은데요. 많은 라이카 유저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작은 디자인 차이 때문에 TTL 모델에 대해서 불호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라이카 M6 실버의 디자인은 완전한 아름다움만을 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40여 년 전에 에른스트 라이츠의 엔지니어들이 고민했던 그 최적의 그립감이라던가 또 가장 사진을 찍을 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의 위치들, 그리고 이 사진가가 현장에서 가장 당당하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품격, 이런 모든 것들의 고민들이 결과물로 만들어진 그런 카메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디자인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감상했으니까요. 이제는 이 아름다운 도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카메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는 좀 빼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 카메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핵심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밝고 투명한 눈, 0.72 배율의 뷰파인더입니다. M6는 여러가지 파인더 배율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 모델은 가장 표준적인 0.72, 28mm부터 135mm까지 다양한 렌즈의 프레임 라인을 띄워주고요. 특히 35mm와 50mm를 즐겨 쓰는 저한테는
세상과 피사체를 가장 왜곡 없이 그리고 시원하게 커다랗게 보여주는 완벽한 창이 되어줍니다. RF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도 여기서 나온다고 보는데요. 렌즈의 프레임 라인, 외부에 보이는 변수의 장면도 확인하면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진 촬영의 실패를 줄여주는 가이드, 바로 노출계입니다. M3나 M4 같은 완전 기계식 바디와 M6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셔터막의 하얀 점을 통해 빛의 정보를 읽어드리고 뷰파인더 하단에 두 개의 빨간 화살표로 적정 노출을 알려주는 노출계의 차이입니다. 요 직관적인 피드백 덕분에 요즘에 필름 한 롤 한 롤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필름 한 롤, 그다음에 사진 한 컷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더 자신감 있게 셔터를 누를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또 이야기는 카메라는 멈추지 않죠. 완전한 기계식 셔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나와있던 노출기가 달려있는 카메라들은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배터리를 다 쓰게 되면 촬영이 좀 불가능해지는 카메라들이 많았습니다. 또는 특정 셔터 스피드에서만 수동 촬영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들도 있었고요. M6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를 통해서 노출계를 이용하는 카메라가 맞지만요. 그 M6의 셔터는 오직 태엽하고 톱니바퀴의 힘으로만 움직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 현장에서 배터리가 다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촬영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단지 노출계만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1초부터 1000분의 1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이 셔터 스피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본인이 의도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고마운 도구입니다. 전자식 카메라들이 줄 수 없는 이 신뢰감이야말로 라이카 M6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M6는 진보된 노출 시스템과 가장 클래식한 기계적 신뢰도가 또 디자인과 만나서 완벽한 밸런스를 이룬 지점에 서 있는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자식 기능은 없지만 또 사진가가 오직 빛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그럼에도 최상의 스펙인 셈이죠. 자, 그럼 라이카 M6를 사용하는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필름을 넣는 방법인데요. 라이카는 일반적인 카메라처럼 필름지 뒷뚜껑을 여는 방식이 아닙니다. 합판에 고정 레버를 돌려서 바닥 전체를 분리해내는 방식입니다. 바닥 전체 판을 분리한 후에 필름을 조금 길게 꺼내서 장착을 하게 되는데요. 필름을 가장 위까지 잘 밀어서 넣고 장착을 한 뒤에 우측 공간에 잘 걸어주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한 30롤 정도 사용하면서 한 3롤 정도는 이 문제를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우측으로 걸 때 충분히 길게 뽑아서 걸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필름이 걸리지 않고 셔터가 그냥 공셔터로 찍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판을 닫은 다음에 열심히 사진을 찍다가 37, 38, 39장까지 사진이 찍히면서 등골이 아주 서늘해지는 그런 경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필름을 끝까지 장착을 하신 다음에 합판을 닫아주시고 셔터를 날릴 때 정상적으로 필름이 장착되었다면 왼쪽에 이 리와인드 놉이 함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와인딩을 했는데 이 부분이 돌아가지 않으신다면 다시 필름실을 열어서 필름을 잘 고정해 주신 다음에 사진을 찍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필름 장착이 잘 되었다면요, 그 뒷면의 다이얼을 내가 넣은 필름의 감도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촬영하고자 하는 사진 연출에 맞게 렌즈 조리기를 세팅해 주시고 원하는 장면 앞에서 뷰파인더를 들여다보고 구도를 잡고 살짝 반셔터를 해주세요. 뷰파인더 안에 앞서 말씀드린 2개의 빨간 화살표가 보이게 될 건데요. 셔터 다이얼이나 조리개 수치를 변경해서 지금 상황 노출에 맞는 적정 노출이 되면 2개의 화살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가
라이카가 제안하는 가장 적절한 노출의 양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뷰파인더를 보고 중앙의 작은 사각형 안에 두 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일치시켜 주시면 초점이 맞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그때 찰칵 하고 찰나를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라인카 M6를 정말 고대하고 바랬던 이 카메라를 그동안 사용해 보면서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디자인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사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분들도 이 라이카 M6 디자인 딱 보면 예쁘다, 정말 클래식 카메라 같다, 더 이상의 디자인적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카메라이니까요. 예쁜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M마운트 렌즈의 광활한 생태계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950년대 M3를 기점으로 50년대 때 올드 렌즈부터 지금 최신 현행 렌즈까지 라이카의 정수를 담은 수많은 렌즈군들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렌즈를 사용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각각의 특징이 다른 그런 렌즈들을 사용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80년대에 출시한 굉장히 오래된 올드 카메라임에도 지금은 이제 수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워낙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지금까지 해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라이카 자체에서 정식으로 복각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3, 4년 전에 이 라이카 M6 복각품이 출시되면서 정식으로 라이카 부품을 구하기도 쉽고 최신의 기술들로 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충분히 지금도 되기 때문에 올드 카메라임에도 수리받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도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장점은 뭐니 해도 역시 가격입니다. 2026년 현재 이 녀석의 몸값은 정말 이미 이성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카메라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이 비싼 가격은 라이카를 꿈꾸는 많은 초심자 카메라 막 입문하신 분들에게 너무 큰 장벽이 되죠. 카메라만 비싼 게 아니죠. 이 M렌즈군도 정말 다양한 렌즈들이 있지만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반전적인 부분은요, 구매를 하게 되면 중고가 방어가 너무 잘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도 연초에 구매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또 중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M6의 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상판에 어떤 기포 현상이 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상태 좋은 녀석을 구매를 하게 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특히 블랙 컬러에서 상판 도장면 위에 기포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곤 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제가 이 라이카 M6를 구매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 필름을 30호 정도 사용을 해본 것 같아요. 일상적인 것도 찍어봤고, 그냥 혼자 나가서 술사도 찍어봤고, 락 페스티벌에 가서 그곳에 계신 많은 분들 사진, 그리고 뮤지션 분들 사진도 단기간에 거의 이틀간 15롤 정도 사용을 해본 것 같거든요. 오랜 세월 고민했던, 그리고 간절히 원했던 이 카메라이기에 한 컷 한 컷 소중히 제가 정말 소중하게 촬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총평은요, 오랜 시간 고민하고 구매하는데 저를 힘들게 했던 카메라이지만 언젠가는 제가 구매를 할 수밖에 없던 카메라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카메라를 사용을 해봤음에도 이만큼 만족감을 주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메라 중에 만족감으로 넘버원 카메라입니다. 필름 카메라 주제에 정말 너무 큰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그 가격을 넘어선, 그 금액을 넘어선 행복감을 준다고 느끼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이 라이카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라이카를 좀 구매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라이카를 구매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노출을 도와주는 카메라가 필요한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요거에 따라서 저는 라이카를 일단 구매를 한다면 M3냐 M6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출계 유무의 어떤 그런 취향에 따라서 이 두 개 중에 먼저 하나를 선택해서 써보시면 라이카를 구매해서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M6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꼭 써보세요. 라이카 진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가 이 라이카로 촬영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